안녕하세요. 2023년 IDF 인터내셔널 댄스 페스티벌 워크숍 강의를 맡게 된 대구보건대학교 스포츠 재활학과 정기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볼 강의는 벨리 댄스 해부학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벨리 댄서들을 위한 골반의 기능 해부학 및 교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반의 움직임, 펠빅 무브먼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벨리 댄서들은 골반의 움직임을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한되어 있는 골반의 움직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골반, 이 펠빅이라는 것은 인체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발끝까지 크게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골반의 조절력은 상지와 하지의 분절인 허리와 고관절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의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골반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중심부가 흔들리게 되고 또 몸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골반에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수많은 근육들이 부착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심에 있는 근육들이 어떤 것들인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것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과 같이 보시면은 이 골반에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일반화되어 있는 골반의 모양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지금 그림과 같이 골반 또한 아주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골반의 크기 그리고 모양, 어떻게 보면 청골의 개수까지 다른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른 골반의 모양들을 파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 그림과 같이 천장관절, 청골 같은 이런 모습들도 보면은 골반의 모양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길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사람마다 다 각각의 다양한 골반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아래의 그림과 같이 치골의 모양들도 크기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골반의 움직임을 배우기 전에 가장 일반적으로 배우는 골반의 움직임은 틸트, 기울임입니다. 지금 3개의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림은 중립, 뉴트럴 상태, 우리 가장 이상적인 골반의 모습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정확하고 반듯한 모양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그림은 보시면은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anterior tilt라고 해서 전방 경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우리가 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S라인이라는 말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굴곡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골반이 앞으로 좀 과도하게 기울어짐으로써 좀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요. 또 허리가 조금 아프다든지 그리고 다리 길이에 변형이 생긴다든지 이러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골반의 중립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은 뒤쪽으로 또 경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러한 골반 모양을 후방 경사, posterior tilt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골반의 움직임은 기울임이라고 알 수 있겠죠. 앞서서 봤던 것처럼 골반의 모양이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조금 더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을 때도 중립 상태 그리고 전방, 후방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기울어짐은 가장 많이 측정을 해볼 수 있는 측정평가 중에 가장 일반적인 모습일 수가 있는데요. 앉아있을 때 보시면은 중립 또는 뒤로 기울어져 있어서 후방 경사 또는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많이 펴져 있는 상태, 전방 경사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립 자세를 잡기 위해서는 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평가를 해보고
또는 서서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골반의 움직임의 모양은 측면으로 기울어짐입니다. 앞서서 봤던 것처럼 앞과 뒤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지만 지금처럼 측면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lateral tilt라고 합니다. 자, 우리 제일 바지를 입었을 때 제일 튀어나온 두 개의 뼈, 전상장골극이라고 하는 뼈가 우리가 촉진을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만져봤을 때 틀어져 있는 것을 관찰을 해보고 또 우리가 불균형인지 바른 자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그림처럼 한쪽으로 치우쳐서 기울어져 있는 것을 골반의 가쪽 기울임, lateral tilt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골반의 움직임은 골반 플레어라고 해서 이 플레어라는 단어는 우리 한글로 정확하게 정형화되어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로테이션이라고 쓰기에는 좀 더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로테이션이라고 지칭하지는 않고요. 플레어라고 이제 정확하게 명칭을 우리는 해부학적 명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골반이 우리 ASIS가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되어 있는 골반의 움직임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 가지의 골반의 움직임, 전방경사, 앞쪽 기울임, 뒤쪽 기울임, 그리고 측면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전되어 있는 골반의 움직임. 이렇듯 골반의 움직임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벨리 댄서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골반의 움직임을 리드미컬하고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댄스를 통해서 조금 더 불균형인 골반을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가지고 중립의 골반을 만든다는 목표를 가지고 댄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재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 전상장골극, 앞서 얘기했는 것처럼 가장 튀어나와 있는 그 뼈, 그리고 전하장골극, 우리 아래쪽에 있는 골반 뼈가 이렇게 수평선상에서 놓여 있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골반의 모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우리 척추에서 미골까지 연결되어 있는 일직선으로 뻗어 있는 선까지도 정확하게 일직선, 그리고 수평 라인도 정확하게 뻗어 있는 그 골반의 모양을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골반, 그리고 골반의 중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상면에서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옆면에서 봤을 때 ASIS와 치골 결합근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있는 것을 또 가장 이상적인 골반의 중립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듯 우리 골반의 중립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어 근육계의 중력이 골고루 작용한다입니다. 우리 코어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는 근육의 이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진공관통부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려운 단어일까요? 우리 몸의 중심을 잡고 있는 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중력을 가장 잘 잡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작용으로 인해서 척추 앞뒤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균형 있게 수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척추의 균형 있는 수축으로 인해 척추의 피로와 부상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골반의 중립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중립을 위해서 어떤 트레이닝을 하면 조금 더 강화된 코어를 사용하고 좀 더 중립 자세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세 개의 그림을 봤을 때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그림은 하중의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꼽을 당긴 상태에서 척추를 완전히 바닥에 붙여서 임프린팅된 자세, 이 자세에서 테이블탑 레그, 무릎을 90도로 들었을 때 가장 낮은 하중,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중간 강도의 하중, 그리고 마지막은 가장 높은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트레이닝을 통해서 조금 더 코어를 강화시키고 좀 더 중립의 목표를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우리 골반을 알기 위해서는 골반의 기능 해부학,
골반은 어떠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또 골반 주변에는 어떤 수많은 근육들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골반과 하체 근육에는 어떤 근육이 있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쿼드레이러스 람보럼. 자, 우리가 근육 해부학을 공부를 할 때 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원어 안에는 근육의 기시와 정지의 모든 힌트가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쿼드라는 뜻은 네모, 사각형, 네 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모라는 뜻, 그리고 람보럼, 요추라는 뜻인데 이 요추에 있는 네모난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리옵소에스, 장요근입니다. 이 장요근도 마찬가지로 장골근과 그리고 요근의 합성어가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단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렉터스 페모리스. 렉터스라는 말은 스트레이트로 길고 쭉 뻗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페모리스, 대퇴골이 일직선으로 쭉 뻗었다고 해서 대퇴직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근육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쿼드레이러스 람보럼, 요방형근. 우리 신용어로는 허리 네모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시면 좀 뒤쪽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척추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근육인데 사실 이 근육은 촉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깊숙하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외복사근이라든지 복사근을 지나서 거의 내장 안까지 뚫고 들어가야지 만져질 수 있는 근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근육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 또는 피로도도 굉장히 높을 수 있는 근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방형근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허리의 통증을 유발하는 그 원인들도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벨리 댄스를 통해서 골반을 많이 움직였을 때 또는 과활성화가 됐을 때 이 요방형근을 통해서 조금 더 교정을 할 수 있고 제한된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 더 억제를 함으로써 교정까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우리가 해부학적, 기능 해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시, 그리고 정지, 또 그에 따른 움직임, 이 세 가지를 먼저 공부를 해보는데요. 우리가 기시라고 하면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고 움직임이 없죠. 고정되어 있다. 고정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지는 이 기시의 방향으로 딸려가는 부분, 말은 정지지만 사실은 움직임이 있는 것을 정지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고 크고 좀 더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부분이 기시점일 가능성이 좀 크겠죠. 그래서 이 근육에서 봤을 때 좀 더 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닐까. 우리가 이미지로 먼저 형상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부분에서 기시가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정지는 이렇게 늑골의 끝부분, 그리고 요추 부분의 횡돌기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서서 얘기했는 것처럼 기시 방향에서 정지가 기시 방향으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쪽 한쪽으로 수축이 됐을 때 반대쪽이 약간 측면 굴곡될 수 있다라고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 움직임을 이렇게 봤을 때 앞서서 얘기했는 것처럼 한쪽으로 수축됐을 때 이렇게 골반이 엘리베이션 들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나오네요. 골반의 거상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움직임은 한쪽으로 수축을 했을 때 이렇게 체간의 측방 굴곡, 가쪽으로 굴곡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ateral flexion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능 해부학을 공부할 때는 꼭 이 문자로서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 이미지로 먼저 형상을 해보고 우리가 이미지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장골능에서 기시가 되고 그리고 12번 늑골, 그리고 요추의 횡돌기, 아까 앞에서 얘기했는 것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죠. 그래서 이 기시와 정지를 통해서
이 움직임은 체간, 측방 굴곡, 그리고 골반의 거상에 액션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육은 일리옵소에스, 장요근입니다. 자, 신용어로는 엉덩허리근이라고 하고요. 우리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해골 아가씨가 런지 자세를 하고 있죠. 자, 런지 자세를 했을 때는 이 고관절의 굴곡이라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그림처럼 무릎을 구부렸을 때 당겨지는 근육이 장요근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앞서서 얘기했는 것처럼 기시와 정지를 먼저 찾아봐야 될 건데요. 여기서 기시는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 이렇게 건이 있죠. 우리 텐돈, 힘줄이라고 하는데 이 건이 이렇게 기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시는 요추에서 요추의 횡돌기로 이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육이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 인설션은 대퇴골의 소전자, 이 대퇴골의 아래쪽에 안쪽에 붙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정면으로 보고 있지만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 마지막에 대퇴골 정지점이 대퇴골의 좀 뒤쪽에 붙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시점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당겨주면 고관절이 이렇게 굴곡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외전, 그리고 외회전의 움직임도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외전, 어브덕션, 그리고 외회전, 엑스터널 로테이션, 이 두 가지의 움직임은 사실 이 장요근에서 주요한 움직임이라고는 조금 하기가 어려운, 우리 논쟁의 여지가 조금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떤 논문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외전과 외회전의 움직임 또한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요근에서 가장 주요한 액션은 고관절의 굴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우리 근육은요, 렉터스 페모리스, 대퇴직근입니다. 신용어로는 넙다리 고등근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과 같이 붉게 표시되어 있는 이 근육이 대퇴직근인데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렉터스라는 뜻은 곧고 길게 직선으로 쭉 뻗은 이라는 뜻인데요. 이 근육 자체가 길고 직선으로 쭉 뻗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렉터스 페모리스, 렉터스 스트레이트로 쭉 뻗은 이라고 앞서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육을 봤을 때도 쭉 뻗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먼저 오리진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진은 ASIS가 아니라 AIIS, Anterior, Inferior, Iliac Spine이라는 뜻으로 전하장골극, 전상장골극 아래쪽에 붙어 있죠. 여기서 시작해서 경골의 조면에 붙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관절에 두 개의 관절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관절 근육이라고 합니다. 다관절 근육. 자, 이 대퇴직근은 고관절의 굴곡, 슬관절의 신전에 액션을 하는데요. 경골의 조면에서 전하장골극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당겼을 때 이 고관절이 굴곡이 되겠죠. 고관절, 힙 조인트가 플렉션 된다. 그리고 슬관절의 신전, 고관절을 당김으로써 슬관절은 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대퇴직근은 고관절의 굴곡과 슬관절의 신전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같이 이 골반 주변에 붙어 있는 이 근육들이 골반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게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우리 골반이 불균형이 되어 있다거나 틀어져 있다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과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억제를 하는 것이 바로 교정인데요. 이 교정을 어떻게 하면 이 골반이 바른 모양으로 될 수 있는지, 첫 번째로는 먼저 측정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내 골반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는 회원들이 왔을 때 골반의 모양이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지를 강사 선생님들이
측정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측정 방법으로 제가 한 7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는 ASIS의 낮은 부분을 찾기입니다. ASIS를 우리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전상장골극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쪽이 틀어져 있다거나 한쪽이 더 높다거나 한쪽이 더 낮다거나 이러한 골반의 모양을 통해서 조금 더 정확한 골반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비 자세 해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발과 발을 붙였을 때 한쪽 무릎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쪽을 찾아서 한쪽이 조금 더 골반이 타이트한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치마 자세 하기입니다. 이너 자세라고 하죠. 머메이드 포지션에서 봤을 때 한쪽은 지금 외회전이 되고 한쪽은 내회전이 된 상태에서 조금 더 타이트니스가 느껴지는 쪽을 찾아서 골반의 불균형을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반다리 하기입니다. 먼저 오른쪽 다리가 앞에 왔을 때 또는 왼쪽 다리가 앞에 왔을 때를 비교해보고 조금 더 불편하거나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는 쪽을 찾아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양발을 자연스럽게 외회전했을 때 한쪽이 훨씬 더 많이 돌아가 있는 쪽이 있다면 그쪽이 조금 더 불균형인 자세가 될 수 있겠죠. 자, 여섯 번째는 사자다리 하기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을 외회전했을 때 이 고관절이 굉장히 좀 타이트한 경우에는 조금 더 오픈되기가 힘들어지겠죠. 자, 이랬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외회전이 잘 되는지 또는 덜 되는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골반의 불균형을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입니다. 한쪽 다리를 들었을 때 조금 더 무겁게 느껴지거나 들기 힘든 쪽이 조금 더 타이트한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7가지 우리 테스트를 통해서 골반의 불균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전후 검사가 있는데요. 이 운동 전후 검사는 펑셔널 ROM 테스트라고 해서 우리 기능적인 면을 테스트를 해보는 것인데 운동 전에 먼저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 훈련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한 후에 마지막에 같은 검사를 똑같이 실시를 해서 그 비교를 해보는 방법입니다. 기능적 검사라고 하는데요. 주요 관절이 얼마나 가동이 잘 되는지 기능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FRT라고 명명했습니다. 동작을 취하면서 엔드라인, 끝점에서 유지하지 말고 이렇게 엔드라인이라는 것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끝나서 홀딩이 되지 않고 계속 플로어로 연결될 수 있는 움직임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운동 전에 먼저 한번 실시를 하고 트레이닝 후에, 운동 후에 같은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 재활 교정 트레이닝 또는 스트레칭 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골반을 교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누운 상태에서 호흡하기, 그리고 다리를 교차해서 들어 올리기. 또 세 번째 그림은 우리 브릿지라는 동작이죠. 요가에서는 구름다리 자세라고도 하는데요. 누운 상태에서 고관절을 앞으로 쭉 당겼을 때 이 부분들이 좀 접혀 있거나 찝힘 현상들이 있는 분들은 활성화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통해서 조금 더 고관절을 오픈해서 고관절을 부드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의자나 책상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다리 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 그리고 한쪽 다리를 구부려서 비복근까지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방법, 그리고 높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뒤쪽 종아리를 길게 밀면서 푸도크라고 하죠. 종아리까지 스트레칭 해주는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재활 교정 스트레칭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블럭 같은 것들을 세워놓고 뒤꿈치를 바닥으로 눌렀는데요. 이 동작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더 스트레칭이 될까요? 비복근이죠. 종아리근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서 뒤쪽에 좀 더 스트레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골반에까지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운 상태, 프론 포지션에서 다리를 들었을 때 이 대둔근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대둔근의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앞에서 기능 해부학에서 봤던 것처럼 요방형근이라는 근육이 있었죠. 자, 그런 근육들도 이 대둔근의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더
강화시켜 줄 수 있는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측정 평가와 다르게 이 방법들은 이행성 움직임 평가라고 해서 동작들을 하면서 내가 어떤 보상 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보는 평가인데요. 오버헤드 스쿼트 동작에서 이 동작을 했을 때 우리 골반이 조금 불균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앞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든지 또는 이렇게 허리가 좀 전방 경사되어 있다, 또 전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관찰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보상작용으로는 지금 골반이 말려서 등이 둥글게 감겨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림처럼 이 PSIS, 후상 장골극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 골반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우리 이행성 평가를 통해서 어떠한 보상작용들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교정 운동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불균형인 골반을 어떤 방법으로 교정을 해줄 수 있는지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벨리 댄스 같은 동작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교정 운동이 가능할 수 있죠. 반복된 훈련으로 하지의 정렬과 그리고 근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골반을 바르게 잡아줄 수도 있고요. 또 이 그림과 같이 홈롤러 같은 소도구들을 통해서 자가 근막 이완해 줄 수 있는 교정법도 있습니다. 다음 스트레칭 방법은 정적 스트레칭, 스태틱 스트레칭인데요. 우리 스트레칭에도 동적 스트레칭이 있고 또 정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이 정적 스트레칭은 움직임을 제한한 상태에서 벽을 밀면서 저런 등척성 운동을 한다든지 또는 앉은 상태에서 깊게 스태틱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 또는 저런 공을 이용해서 소도구들을 이용해서 조금 더 강화해주는 방법들도 있는데요. 이런 정적 스트레칭을 통해서 운동 후에 조금 더 깊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교정법에는 PNF 스트레칭이라고도 하는데요. 신경근 스트레칭, 지금 수동적 스트레칭으로 볼 수 있죠. 누운 상태에서 치료자가 수동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들인데요. 이러한 방법들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누군가를 조금 더 치료 방법으로도 스트레칭을 해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알아봤는데요. 벨리 댄서를 위한 골반의 기능 해부학과 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일반 회원들이나 또는 내가 댄스를 통해서 조금 더 과활성화된 부분들도 스스로 테스트하고 또 교정 운동까지 해볼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공부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